일자리 찾아서 서울 수도권으로 가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방 소멸이 심각하다 하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까지 놓여 있다는데 우리 부산의 영도와 서구도 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이 됐다니 대책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방분권 전국회의 박지율 공동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산업연구원이 K지방소멸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소멸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 소멸 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여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참 이런 통계가 발표되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참 한숨이 깊어지는데요. 예. 지난 13일이죠.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소위 이제 K 지방 소멸 지수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산업연구원은 국책연구위원 아닙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요. 지금 이제 소멸 위기가 228개의 시군구 중에서 59곳이라고 이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비수도권의 군이라든지 또 소위 말하면 농어촌이 아니라 부산만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영도구, 서구 또 울산 같은 데는 동구 그리고 수도권도 지금 경기도의 가평군이라든지 연천군이라든지 인천도 이제 옹진군, 강화군 이런 곳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수도권에서도 대도시에도 포함되고 또 비수도권만이 아니라 수도권까지 이제는 예외가 아니다. 지역 소멸에 하는 것이 이번 통계에서 드러났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흔히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이게 단순히 수도권 비수도권의 대립적 구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인 지금 위기다 하는 것을 이번 통계를 통해서 그대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부산 영도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서 20년 동안 인구가 마이너스 2.79입니다. 예, 전국 평균이 0.013% 이제 올랐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는 0.56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더 이제 가파르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영도구하고 서구 수치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이 됐다 했고 부산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부산 인구 유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통계청이 이제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2021년 작년 기준으로 타 시도로 순유출 그러니까 부산으로 온 인구보다 이제 부산 외로 나간 인구가 이제 훨씬 많은 거죠. 18,903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25세에서 29세의 청년 이 5,680명으로 최다입니다. 최대한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산은 이제 이 고령화 도시로 자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서울로 이제 간 순유출된 인구가 6,931명이고요. 경기도로 순유출된 인구가 5,336명입니다. 인천도 608명이나 되고요. 그러니까 그 18,903명 중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사람이 간 사람이 12,857명으로서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만 해도 발표한 것을 보면 올해 1월 달에서 9월 달까지도 14,462명이 순도 유출이 되었습니다. 유출이 되었고요. 그 7월 달에서 9월 달 3, 4분기만 해도 3,952명이 순유출이 되었습니다. 전남만 해도 한 4,000명 넘게 또 순유출이 되었고요. 이 인구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거의 다 가는 것이죠. 아이고 근데 이 인구 유출이라고 우리가 이제 숫자로 보니까 그렇지 요 가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물론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가시는 분들은 극소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 양이원영 의원이 전기요금에 지역별 소요 비용을 반영하자. 그래서 지역별로 차등 전기요금제법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지역에 새로운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있지만 이게 에너지 자급률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부산에 좀 도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번에 양이원영 의원이 전기사업법 개정을 발의한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사실은 전기세 차등 요금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한 12년 전부터 이미 제기되고 꾸준히 얘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부처가 반대를 하고 하면서 계속된 이때까지 현실화가 안 된 것인데요.
결국 이제 수도권에 송전하기 위해서 생기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그 밀양 사태 이런 것도 다시 이제 환기하게 되는데요. 수도권 전기 요금에 이제 이걸 일부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네네네. 과도한 전력 운송 비용을 좀 충당하고 또 이제 발전소 인근 지역의 사회적 갈등 문제도 좀 줄여나가자는 그런 취지죠. 소위 말하면 비용 유발자 부담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그 전력 자금률이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은 4.6%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부산은 192%거든요. 네네. 엄청난 초과 전력을 지금 만들어내면서 만들어내고 결국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서 네. 그러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인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기업이 뭐 지역으로 이전하든지 하는 데는 뭐 일정한 도움은 되겠지만 한계가 있겠죠. 결국은 지금 현재 그 차동화하는 인센티브, 산업연구원이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통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지역 소멸을 이야기하면서 대안으로 지역별로 그 차동화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그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를 7년간 100% 면제를 해주고 그 이후 3년간에는 50%를 면제해 주는데 이것을 소멸 위기 지역에 로 이전하거나 입지할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법인세 100%를 면세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한 차등 전기요금제 같은 것과 결합될 때 기업의 뭐 부산 이전 또 부산에서의 창업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겠죠. 네. 네.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안 됐지만 이걸 시작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 싶은데 네. 사실 지방분권 정책 강력하게 하겠다 이거는 이전 정부들도 계속 했던 얘기인데 잘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달 중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 법안을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던데 네. 요즘 뭐 다른 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이 법안이 이제 10월 24일까지 입법 예고가 되고 지금 현재 정부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이제 이 법안은 과거 정부에서는 그 지난 정부까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별도로 있었거든요. 예. 그 이제 별도의 법률이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 관련해서는 한시법이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련해서는 이제 상설법이었는데요. 예. 이 두 기구를 통합한 거죠. 이 두 법을 통합을 해서 이번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이제 현재 국회에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네. 여기 핵심은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두 기구를 통합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정책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해서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뭐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현재로 봐서는 여전히 지방시대위원회도 지난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핵심 요인으로 추진기구가 힘을 가지지 못했다. 예. 단순히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집행력을 가진 정부 부처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못 가진 데서 비롯됐다고 본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물리적 결합에 그치고 화학적 통합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계속 시민사회나 우리 지역의 시도나 지역에서는 부총리급 정부 부처 집행력을 가진 자문기구가 아닌 이런 방향으로 신속히 좀 탈바꿈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해결 방안을 네. 만들기 위해서 TF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위원회 만드는 거 많이들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쪼개져 있으니까 잘 안 되잖아. 위원회 하나로 그렇습니다. 통합할게. 그럼 잘 되겠지라고 그냥 던져놓을까 봐. 그리고 실제로 그 위원회 위상을 보면 이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많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네. 그 이외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방대학 활성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네. 지금도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그 대학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10% 이상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그 주요국 1인당 교육비가 우리 고등교육 같은 경우는 한국이 그 OECD 평균의 64.3%밖에 안 됩니다. 대단히 열악하거든요. 특히 이제 지방대학은 더 심하고요. 이런 지원이 일정하게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지산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조성하는 위한 그 2차 공공기관 이전, 이 신속히 돼야 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개발 기관들이 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대학하고 좀 연계가 돼야 되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결국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균형 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또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려면 국가 차원에서의 지금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예. 강력한 추진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것은 개별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부총리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지금 대통령실에도 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자치행정비서관실로만 있거든요. 정부수석실 산하에. 그래서 최대한 수석급의 지금 대통령실의 미래 정책기획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2030 월드 엑스포라든지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석급의 최소한 뭐 분권 균형 발전 뭐 기획관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그동안 20년 동안 되풀이 되었던 이 지방부분 균형 발전의 답보 상태, 정체 상태, 이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방분권 전국회의 박지율 공동대표였습니다.